이번 시간에도 좀 이어서 해볼 거거든. 너희들이 기억을 계속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건 현대시 독해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이 접근 방식을 좀 익히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알겠지? 물론 이번 학기 때 학교 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또 시험도 치고 하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저 내용을 내가 빨리 다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설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이제 개학하면 학교 가서 또 한 번 공부할 테고, 시험 기간 되면 또 할 테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담아놔봤자 어차피 좀 지나면 까먹잖아. 그지? 지금 열심히 담아놓는다고 중간고사 때까지 다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시면 현대시, 고전시면 고전시, 산문들은 산문대로 어떻게 그 작품에 내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지, 그런 방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듣고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제목을 먼저 보자 그랬지. 꽃이야, 그지? 꽃. 현대시에서 쓰인 제목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번 시간에 쌤이 얘기해서 알고 있을 테고, 그지?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제목으로 쓰거나, 아니면 시의 내용을 압축해서 제목으로 정하거나, 그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지?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간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지? 그럼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확장해서 이 시에서 사용을 했을 텐데, 단순한 꽃으로 사용할 가능성보다는 시적 의미를 담았을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시적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첫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어떻게 시작한다고? 가장 일반적인 성질,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성질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질을 보통 시적 의미로 확장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꽃이라는 걸 설명할 때 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성질은 뭘까? 이때 일반적이라는 것은 꽃 개개의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꽃이라는 이 추상적인 대상, 꽃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나? 채연아, 꽃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 그지? 얘는 추상적인 개념이야,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장미는 존재하고 모라는 존재하고 백합은 존재하지만 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는 그러한 구체적인 대상의 상위 개념인 거지, 상위 개념. 그래서 내가 채인이한테 다음 시간까지 쌤을 위해서 꽃이라는 걸 좀 가지고 와봐 이러면 절대 못 가지고 온다. 정확히 꽃이라는 것은 없거든. 장미를 가지고 오면 그걸 꽃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 거지, 그지? 꽃은 대체로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다고 보느냐? 예뻐. 못생긴 꽃도 가끔 있어. 파리지옥 같은 것도 꽃이지, 그치? 아름답다, 예쁘다, 맞나? 그치? 너네 졸업식 이제 하잖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 온라인 졸업식이 될지 참 슬픈 일인데, 중학교 3년 동안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지, 너네 뒤시험이 올라가죠. 졸업식 때 떠올려보라고. 졸업식 때 떠올려보면 꽃다발 받았지? 맞지? 꽃다발 받았잖아. 어디 갔노, 꽃다발? 다 말라서 썩어가지고 냄새난다고 엄마 버렸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어디 꽂아 놓거나, 그치? 벽에 걸어 놓거나 했을 까, 애가. 그 꽃다발을 주는 의미가 뭐였을까? 부모님이 너희한테 이제 꽃다발 안겨주는 의미, 친척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꽃다발 주는 의미가 뭘까? 축하한다는 거지, 맞지? 3년 동안 안 잘리고 졸업해서 축하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버이날 되면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카네이션 선물로 드리잖아, 안 드리나? 색종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손편지 써가지고. 돈 안 들잖아. 드렸어. 그리고 얼마 전에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하면 상 받으면 항상 꽃다발 하나씩 같이 준다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맞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꽃을 드릴 때는 어버이날을 축하합니다 보다는 이제까지 이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 안 쫓아내고, 그치? 감사하는 의미로, 그치? 꽃이라는 것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을 수도 있는 거거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남자가 무릎 꿇고 꽃 이렇게 딱 건네지, 무릎 꿇고 파 이런 거 막 주지 않잖아, 그치?
어울리는 꽃을 주게 되잖아.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꽃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 대표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이 시에서도 이 시인은 꽃이라는 이 대상을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런 시적 의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지. 이런 작동 방식,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은 되지. 맞지? 단순히 그냥 여기서 꽃은 어떤 의미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건 현대시를 계속해서 어렵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를 좀 봐야 된다는 거지. 그 안에 내부에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게 너네들이 공부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전거 타는 거를 처음 한번 익혀놓고 나면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다시 타도 금방 탄다고. 왜?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내가 익혔거든. 작동 원리를 안단 말이지. 그치? 큰 자전거, 작은 자전거 가리지 않고 다 탈 수 있다고. 맞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체득이라는 거야. 체득.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시적 화자가 등장을 했어. 그치? 나라는 화자가 지금 등장했다. 그치? 그 다음에 그대라는 지금 대상이 등장했죠. 나는 지금 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름을 불러주기 전 이래. 이름을 불러주기 전. 그럼 우리 일단 시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상황만 연상해보자고. 그치? 연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그치? 머릿속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느냐가 이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직결된다고. 그렇잖아. 너 읽을 때 머릿속에 쉽게 안 그려지면은 잘 안 읽힌다는 느낌을 바로 받잖아. 그치? 내가 앞에 그대가 있어. 이름을 안 부르고 있단 말이지. 그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이 맥락은 어떤 의도인 것 같아? 별거 아니었다. 그치? 하나의 몸짓. 몸짓에 큰 의미를 담지 않는다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치? 쌤이 이렇게 수업하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잖아. 그치? 너희들 지금 가만히 막 동상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않다고. 살짝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치? 이런 거에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거에 큰 의미가 없어. 그치? 별 의미 없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의도겠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해되나? 길거리에 나가서 너네들이 여러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걸 본단 말이야. 그치?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대체로 모르는 사람들이겠지? 그치? 너희한테 의미가 있나 없나? 의미 없잖아. 그치? 근데 아는 사람 한 명을 딱 발견했어. 그냥 지나갔어. 의미 있나 없나? 의미 없잖아. 내가 솔빈아 이렇게 불렀어. 그 순간 그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지. 조금 더 읽어볼게. 처음에 김춘수가 이 시를 쓰고 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고쳤었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완성된 이 버전을 보게 되겠지만 처음에 이 시를 쓸 때는 몸짓이라는 것 대신에 물상이라는 시어를 썼어. 물상.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 너희 어머님, 아버님이 중고등학교 공부하실 때에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실 때에는 물상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물상이라는 과목. 어떤 과목이었을까? 뭘 거난도? 지금도 비슷한 거 있잖아. 에이? 물리. 물리라고, 물리. 물리가 뭔데? 물리라는 과목이 뭘 배우는 거야? 힘, 질량, 뭐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엇의 이치야? 사물들의 이치라고. 사물들의 이치. 구체적인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는지, 어떠한 원리가 담겨있는지를 배우는 게 물리란 말이지. 근데 시어에서 쓸 때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사물이라는 의미로 썼겠지. 이런 아주 심오한 이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건 맥락이 안 맞잖아. 그렇지? 단순한 사물, 물건, 그런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형 가볼게.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제 이름을 불렀어. 그대의 이름을 불렀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름을 부른다라는 걸 우리가 명명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라는 걸 지금 했단 말이지.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꽃이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중에 대표적인 성질들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해서 시적 의미를 여기서 발생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맥락이 좀 맞아가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에게는 별 아무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가 내가 그의 이름을 딱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아름다운 존재, 예쁜 존재, 감사한 존재, 축하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지. 그치? 이걸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막 공식처럼 배우거든. 공식처럼. 하나의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 꽃은 의미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무엇은 의미 있는 존재, 하나의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 막 이렇게 배운단 말이지. 그치? 근데 그렇게 배워놓으면 외우는 꼴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를 이제 감상을 하려면, 제대로 감상을 하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 맥락을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사면 가볼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면 어떻게 되지? 꽃이 되잖아. 그치? 꽃이 되잖아.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자기도 어떤 빛깔을 가지고 있고 향기도 가지고 있대. 그럼 자신도 뭐란 말이야? 시적 화자가 뭐란 말이야? 빛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뭐지? 꽃인 거지. 그치? 꽃인 거야. 자기도 꽃이래. 그럼 꽃마다 어떠한 빛깔이 다르고 꽃마다 향기가 다를까 이거? 맞나? 맞지? 제각각 다르겠지. 그지? 거기에 잘 어울리는 어떤 이름을 불러달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나는 꽃이란 말이야. 그리고 꽃이 되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그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라. 이 꽃이면 이 꽃에 속한 빛깔이나 향기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시적 화자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깔과 향기, 이것과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라는 거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나? 이런 시들이 좀 어려워. 왜 어려우냐 하면 뭔가 구체적이고 표면적이거나 외면적이지 않아. 눈에 안 보이는 자꾸 그런 관념적인 걸 자꾸 얘기하거든. 관념적인 걸. 이런 걸 우리가 주지시라고 하는데 주지적이라고 얘기하고, 주지적이라는 게 무슨 성질이냐 하면 지성, 이성, 이치, 관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성질이 주지적이야. 그런 생각을 주지주의라고 부르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번쯤 이런 말을 만날 때가 있어. 주지적인 성격의 시를 쓰는 시인들을 제법 우리가 공부하거든. 뭐 김순수를 비롯해서 김수영이나 뭐 김광균이나 뭐 이상이나 이런 시인들이 주지적인 시들이 많아. 구체적인 어떤 대상, 뭐 나무, 하늘, 구름 막 이런 거 가지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존재, 자아, 우주의 원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를 막 쓴다고. 어렵겠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나는 불려지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에게로 가서 아름다운 존재, 사랑의 존재 이런 게 되고 싶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어쨌거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의미 있는 존재. 사실 지금 시적 화자가 말하는 중심적인 생각은 이미 드러났어. 뭐가 되고 싶다? 무가치한 의미 없는 그런 하나의 몸짓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잘 어울리는, 나의 본질과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불리어서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마지막 년 볼게.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네. 지금까지는 시적 화자가 나는 이랬는데 시적 화자의 나에서 우리로 지금 그 범위가 커지고 있어. 그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때의 무엇은 꽃과 같은 의미 있는 존재겠지. 그지? 사실 꽃 자리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도 별 상관이 없어. 굳이 꽃이 아니어도 돼.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 나무가 되었다라든지 바람이 되었다든지
뭐 하늘이 되었다든지 뭐 어떤 것들이 별이 되었다든지 뭐 어떤 게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거든. 그런데 생각해봐. 여기에 만약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까? 먼지가 되었다. 이런 가능할까? 왜 안 될까? 왜 안 어울리지? 먼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확장이 힘들잖아. 그치? 먼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더러운 것, 하찮은 것, 별 존재 가치가 없는 것. 맞지? 비염을 일으키고 콧물 나게 만드는. 이런 성질에서 어떻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되겠냔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쓸 수 없다고.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맞겠지. 그렇지? 꽃이 들어가도 되고 나비가 들어가도 되고 나무가 들어가도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들어가주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는 모두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하잖아. 그렇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아들이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는 어떤 아빠가 되겠다, 어떤 엄마가 되겠다, 어떤 어른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에게 이런 뜻이겠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거 중요하겠지, 그지? 잊혀지지 않는, 잊혀지면 안 돼. 잊혀져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기 앞에 있는 몸짓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별 의미 없는 존재였어.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 너희들이 그 차이를 잠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 방금 수영이가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쓱 만졌거든. 이게 하나의 몸짓이잖아. 맞지? 지금 솔빈이가 다리를 아주 미세하게 떨고 있거든. 몸짓이잖아. 큰 의미 없단 말이지. 그지? 근데 눈짓은 어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있지. 그치? 눈짓과 몸짓은 같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의미를 담고 있고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 물론 몸짓 중에서도 저기 내거리에 신호등이 고장나면 경찰관이 그 가운데 서서 이런 몸짓들을 막 한단 말이지. 여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짓은 눈빛으로 말하기도 하잖아. 그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쌤이 아까 얘기했지. 김춘수가 이슬을 쓰고 2번을 고쳤었다고. 한 번은 저기야. 물상을 몸짓으로 바꾼 거야. 한 번은 어디냐 하면 여기야. 처음에 쓸 때는 이게 뭐였냐 하면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 별로 시적이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바꾼 거야. 조금 더 시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시어로 바꾼 거지. 이게 너무 직설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바꿔줬다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쌤이 고쳐 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하면 사실 저 앞에 건 별 의미가 없고 이것 때문에 쌤이 고쳐 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이게 담겨 있었다고. 이걸 대신에 이걸 썼단 말이지. 너희가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중요한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쌤이 했던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은 기억이 날 때가 있거든. 쌤이 이제 그걸 좀 이용해 보고 싶은 거지. 김춘수가 시를 고쳐 썼는데 이런 거는 다른 애들 잘 모르거든. 학교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김춘수가 시를 2번 고쳐 썼다는데 어딥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갑자기 당황할 수도 있어. 물어보지 마. 알겠지? 원래는 의미가 되고 싶다 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 이제 시적 화자의 직접적인 소망이 드러나잖아. 대놓고 뭐가 되고 싶다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주제인 거야. 이게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라. 뭐 하고 싶다잖아. 그걸 써놨잖아 대놓고. 김춘수는 사실 우리 지역 사람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이야. 선생님이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김춘수라는 시인은 너희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좀 알 필요는 있어. 고향은 통영이야. 통영. 저 경남 통영. 굴 맛있는 데 있지. 그지? 관광지로 인기가 좋잖아. 통영에서 태어나서 뭐 일본에서 유학을 했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가 발표된 게 1952년이거든. 한참 전쟁 중일 때지. 그지?
만약에 보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김준수는 통영에서 태어나 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1952년 통영에서 어떤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쓴 시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유도하는 바가 뭔 거야? 이건 거야. 이거 위에서 이 시를 감상해 보라는 거지. 이거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과 이것의 그 만나는 지점은 어딜까? 거기에 대한 선택지가 밑에 쭉 나올 거라고. 어떤 식으로? 서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잔혹한 전쟁을 경험한 시인이 혹은 그런 전쟁 상황에서 재현아 전쟁 상황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인이 맥락이 맞을까 안 맞을까? 어울려 안 어울려? 자세하게 봐. 전쟁 중이야.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적이잖아. 그럼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빛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난 관심이 없어. 그냥 제가 날 죽이기 전에 난 죽이면 돼. 그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 동네 이웃들 갑자기 막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막 보거든. 피난 가다가 갑자기 폭탄 확 떨어지면 가족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야. 그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인간이란 존재는 뭘까?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존재인데. 그치? 그러면 이제 시적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의미 있는 존재인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이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기에서 얘기해주면 그렇게 해서 입혀가지고 따라가면 된다. 가능하지? 그치? 그리고 뒤에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경대나 영대에서 교수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경대를 가면 경대 그 캠퍼스 곳곳에 김춘수의 시비가 이렇게 막 세워져 있다. 쌤이 알기로는 한 4-5개 되는 것 같아. 그 중에 꽃도 있고 뭐 꽃을 위한 서시도 있고 뭐 몇 개가 시비가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데 경대생들은 잘 몰라. 왜 김춘수의 시가 여기 자기 학교에 적혀 있는지. 경대에서 1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었거든. 국문과에서. 그리고 또 흑역사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전두환 찬양시를 써가지고 아직까지도 까이고 있다. 자기 시는 뭐 독재 정권의 그 핍박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아무리 핍박이 거세도 저항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 핍박에 굴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내용을 쌤이 읽어본 적이 있어. 예전에 찬양시를. 그러면 전두환을 임으로 표현하면서 님은 이 시대의 희망이요 등불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막 띄워준다. 길어 또 심지어. 아주 길게 썼어. 그것 때문에 좀 까여. 사람들 잘 몰라. 김춘수 하면 이런 아름다운 시만 썼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리가 되지? 그치?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본질에 잘 맞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냥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빛깔과 향기에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갖고 싶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날 그렇게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름이라는 건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가 있나? 있겠지. 아직까지 우리가 이름 붙이지 못한 존재들이 있지. 그치? 새로운 행성 같은 게 딱 발견되면 그 행성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딱 붙이잖아. 그치? 그 전까지 이름이 없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없었겠지. 그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식이라는 뜻이야. 인식. 내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야. 너희들한테 요 앞에 있는 요 하얀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 이름을 얘기한다고. 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너네들은 얘를 문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럼 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때문에 문으로 인식하느냐? 요렇게 생겼고 손잡이 달렸고 그렇지? 들고 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상 그걸 문이라고 인식한다고. 문이라는 이름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너희는 이 문이라는 이름을 인식할 때 이 문이 가지고 있는 빛깔과 향기를 인식한 거야. 맞지? 손잡이가 안 달렸어. 너네 문이라고 인식하겠나?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이 문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인식했을 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거든. 너희들 때로 그런 경우 있을 거야. 나는 사실 좀 멘탈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 다음에 또 서운함도 많이 느끼고 사실 좀 소심한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는 경우가 있지. 맞지? 그래서 나 너는 되게 꿋꿋하다, 털털하다 이러면서 막 상처가 되는 말을 막 던진다. 그럼 나는 또 애써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웃어 넘기지만 사실 상처받거나 서운하기도 하다고. 특히 가족들끼리 그런 경우 많거든. 서로 편하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너희한테 이런저런 말을 이렇게 막 던질 때가 있다고. 그럼 사실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 좀 서운할 때도 있거든. 엄마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자기 딸, 자기 아들인데 이렇게 모르나?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 그 이제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주면 서운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빛깔과 향기를 제대로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봐주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이 시에 담겨 있다. 됐지? 정리되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응.